모닝브리핑입니다. 옵션 만기를 맞았던 전거래일 국내 증시, 환율이 다시금 1,370원대로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이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조정이 지속된다는 점이 투심을 좀 압박했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조정에도 견조했던 HBM과 또 유리기판 관련주가 어제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루 쉬고 한 주를 시작했던 첫 거래일과 달리 어제는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한 주의 마무리 좀 유종의 미를 바라보면서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연고점을 향해 제대로 좀 시동을 걸고 질주해주는 줄 알았건만 시장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깔딱고개에서 멈칫합니다. 금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환율이 1,370원대까지 다시 올라오자 때마침 만기일이겠다 수급도 따라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5월 9일 전거래일 한마디. 옵션 만기와 환율 상승에 외국인 매도 부담입니다. 어제는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스케치를 하고 싶더라고요. 화요일장 역사적인 물량을 선물 시장에서 매수해주던 외국인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전기전자와 금융업종 중심의 대형주 중심의 물량을 매도했던 목요일장 외국인. 실적 잘 나온 기업들만 군계 일학 양상을 보이며 종목별 차별화 플레이가 특징적이었던 전거래일.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이제는 좀 오르나 싶었는데 어제는 희망이 실망으로 바뀐 하루였습니다. 최근 외국인 선물 수급 영향이 코스피 흐름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어제는 옵션 만기를 맞아 외국인이 선현물 순매도에 나서면서 이 지수가 1% 넘게 빠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등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판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236억 원 팔았고 또 기관은 1,20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네, 그래도 지수는 0.2% 하락한 870선을 보이면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큼직한 대형주들이 지수 하락을 부추겼지만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준 섹터도 있었는데요. 바로 미용기기와 해운, 화장품주였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해외 수출 확대가 기대되면서 미용기기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클래시스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52조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어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어제는 19% 급등한 모습이었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는 9% 올랐습니다. 또 최근에 경기 선행지수로 꼽히는 발틱 운임지수 BDI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해운주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의 철광석 수요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고환율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HMM이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는 6% 올랐습니다. 그리고 흥하해운은 2.4% 상승한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화장품주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업황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리콘2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수출이 증가했는데요. 호실적 발표에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J2K 바이오는 어제 11%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올랐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주목해야 할 업종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어제는 이렇게 실적이 찍히는 그동안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지 저PBR 쪽은 쉬어갔고요. 실적이 찍히고 숫자가 담보되는 테마들이 눈에 띄게 급등한 하루였죠. 화장품, 미용기기, 해운, 그리고 일부 개인주들이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운임 상승과 고환율 수혜에 활짝 반색을 띠고 있는 5월 상승폭 1위 업종, 해운 업종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해운사와 항공사가 포함된 KRX 운송지수가 이달 들어 4.6%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코스피 수익률이 0.75%에 그치니 다른 업종 대비 눈에 띄는 상승 탄력을 자랑하고 있는 해운 업종.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상승하나 하락하나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고무적인데 해운 업종 이번 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올해 해운 업황 시장 좀 비관적으로 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HMM 매각 불발로 구정을 맞이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 때 너무 과잉 발주됐던 막대한 물량의 컨테이너선이 올해 본격 인도가 되니 그러면 이거 올해 3, 4분기는 좀 힘들겠다 싶었던 게 연초 해운 업황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운주들이 힘을 내주는 배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걸까요? 하나씩 정리해보죠.
통상 1분기는 해운업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 등 이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되자 공급망 혼란이 가중됐고요. 이에 자동적으로 운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적 변수에 고물가도 쉽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연내 금리 인하 횟수는 급격히 떨어졌고 이에 달러의 가치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고환율 수혜로도 묶이며 해운주들은 좀 더할 나위 없이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게 중동 리스크 발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했고요. 이에 해운사들은 홍해를 지나지 않고 수에즈 운하를 우회해서 아프리카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 초에 진작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000포인트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운임 급등이 일시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죠. 이 미국 주도로 이 중동 사태가 조기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 이 시나리오가 빗나가 버리니, 즉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정면 충돌이 다시 생겨버리니 이거 홍해 항로의 정상화? 예상보다 좀 더 지연될 수 있겠네라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왔고, 여기에 해운업계가 전통적인 성수기로 인식하는 3분기를 앞두고 불안감에 휩싸인 화주들이 선복 확보에 막 나서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4주 연속 반등에 나서며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상하이 운임지수도 오르고 BDI 운임지수도 오른다는데 이 두 운임지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먼저 BDI 지수입니다. Baltic Dry Index. 쉽게 말해서 벌크선, 그러니까 곡물, 석탄, 기름 나르는 배의 운임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나르는 배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임되느냐를 알 수 있으니 글로벌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참고가 되죠. BDI 운임지수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하면서 철광석 수입이 자동으로 좀 늘어나게 됐고요. 이 철광석을 호주나 브라질에서 가져오다 보니 이걸 운반하는 횟수가 늘어난 거죠. BDI 운임지수는 8일 기준으로 2,20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더 좋은 게요. 중국 철강 생산량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국제 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에 따른 영향에 벌크선 시황까지 개선이 점쳐지고 있어 지수의 우상향 패턴이 지속될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선사 실적을 전망할 때 참고하는 지표인데요.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우리 공사판에서 좀 자주 보는 이 컨테이너 큰 박스 있죠. 여기에다 화물을 싣고 나르는 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 1분기 평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2,010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어제도 어마어마했죠. 상해 선물 거래소가 열리자마자 상승폭을 확대, 한때 5% 넘게 급등하면서 2,930포인트를 상회했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운임지수 상승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해운주들의 움직임, 관련주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날 가장 강했던 종목은 HMM입니다. 코로나 시기 흠슬라라는 별명을 얻으며 주가 폭등했던 바 있었는데 컨테이너선으로 귀결되는 기업, 벌크가 있긴 하나 아주 소량으로 전일장은 6.3% 급등 마감했습니다. 페노션도 보겠습니다. 벌크선 주력에서 LNG선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주가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흥하해운도 볼까요? 아시아 지역 안에서 액체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표적 벌크 선사로 2006년, 2008년 대호황기를 보내고 주가가 사실 190만 원대까지 갔던 모습이었는데 전날에는 2% 올라도 2,000원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2분기 시장의 뚜렷한 반등의 트리거가 부재한 가운데 시장은 이렇게 또 한 번 해운업황에 알맞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먼저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9,505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발사체 총괄 주간 제작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7월 사업이 시작된 이래 1년여 만에 체계 종합기업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분기 매출 7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만 합병 관련 일시적 요인이 반영돼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LNF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원자료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 손실과 또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되며 적자를 지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공급 계약과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고요.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오늘 어도어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어도어 이사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선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하이브 계획보다 1, 2주 앞서 임시 주총을 열어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뉴젠스 컴백을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하이브의 주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펄어비스와 NC소프트 그리고 컴투스 등 게임주를 비롯해서 클리오와 JYP 엔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12시에 4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과 함께 오늘 환율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만기일 이후 외국인의 수급 동향으로 정해봤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연 이틀 역사적으로 기록될 규모의 선물 매수를 보여줬던 외국인이 만기일이었던 전거래일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로 돌아섰죠. 밤사이 영란은행이 조기 인하를 시사하고 미 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자 금리는 일정 부분 또 내려왔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의 움직임 주목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금융위의 밸류업 관련 증권업계 첫 소집입니다. 최근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던 정부,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았죠.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 대상 밸류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금융투자업계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의미 있는 내용이 좀 나올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의 중국 조선사 선박 주문 중단입니다. 중국 쪽이 제출한 설계 도면에 머스크 측이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확실히 고부가 가치 선박 하나는 한국이 진짜 잘하나 봅니다. HD현대 마린솔루션이 어제는 7% 넘게 빠지긴 했지만 이번 주 의미 있는 선방의 신규 상장엔 성공을 했던 만큼 조선주들의 한 주 마지막 거래일 유종의 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